독자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에 관해서는 기독교의 좌파의 인사들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파의 기독교도 언제나 변함없이 정신적으로 순응하려고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달래서 요령껏 조종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심지어는 그들에게 의지해서 지지하려고까지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에 대한 나의 답은 다음과 같다. 즉 사실상 나는 항상 극도로 우파의 기독교를 의심해왔다. 그따위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장 음흉한 풍조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내가 쓴 로마는 이미 로마가 아니다라는 희곡의 마지막 막에 나오는 파스칼 로미엘의 몇 마디를 내 자신의 것으로 따오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파의 인사들이 순응과 유화의 정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곧 부언하고 싶다. 즉 좌파에도 순응주의자가 있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좌파의 인사도 있으며 우파에 못지않게 좌파에도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인사들, 이 말은 순응주의자들의 용어이지만 이 있다. 대전 전 어느 날 각국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해서 자크 마리땡과 라이사 마리땡 부처를 크게 놀라게 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 다음과 같은 것도 부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좌파의 순응주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현금 순풍에 돛을 달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변호하려고 주장하는 원리와 판연하게 모순되기 때문에 우파의 순응주의와 마찬가지로 무자비하게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우파의 순응주의자는 가끔 우매함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잔악함을 나타내게 하여서 따지고 보면 좌파의 어깨에 짐을 잔뜩 올려놓은 것이 되고 많은 그런 비난으로 바꾸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유럽과 미주의 몇몇 나라에서는 성적주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가중한 정치적인 묵인을 가지고 참된 기독교적 자각에 대하여 더욱더 불쾌한 성격을 띠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고를 참으로 정직하게 기입하려면 북위에 있어서와 같이 복식 체제를 가져야 하고 또 왼편의 차변에 기입해 내려갈 것을 오른편의 대변에 지혜를 짜내고 사기적인 조작에 의하여 기입해 가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제 나는 소비에트 세계의 전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어떤 회고적인 관용성을 가지고 나치즘을 바라보게 되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의 착오, 더구나 하나의 범죄적인 착오이다. 어쨌든 어떤 놈이 단순히 지나간 것이라 하며 혹은 지나갔다고 믿는다 해서 지나간 위험을 잡아봄으로써 요술을 부리는 기계 같은 마음을 당장 알아차리지 못하겠는가? 실제 그것이 지나가 버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사실상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러한 논의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명백한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길을 또한 쉽게 증명되어지는 대로 근본적으론
자기 중심주의인 도덕적 상대론이 잘못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길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면에서 세태를 비난하면 세태는 극히 자주 개인적으로 나를 중상한다. 그리하여 나는 세태가 실제 나를 중상할 수 있는 한, 바로 그러는 한 그것을 계속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는 곧 다음과 같이 부언해야 한다. 즉 이 자기중심주의의 도덕적 상대론보다 결과에 있어 그에 못지않게 불길한 역사적 독단론이 있다. 수년 전 시몬 드 보바르는 관습법에 대한 범죄, 다시 말하면 개인과 재산의 범죄는 너무 엄하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고 한편 정치적 범죄는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반성하면 곧 그와 같은 주장은 발밑에 심연을 파놓는 것이 된다. 즉 그것이 전제하는 바 독단적인 역사 철학을 노출시켜 놓기만 하면 훌륭하게 이해될 수 있다. 만약에 정치적 범죄를 도덕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정치적 범죄는 역사의 의미에 거슬러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또 역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법률을 모른다고 생각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미 알려진 조금 야릇한 공리에 덧붙여 이제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더욱 야릇한 공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몬 드 보바르 같은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과 재산에 대한 보통의 범죄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역사의 둘레에 있어서 이를테면 그야말로 작은 죄라고 생각된다. 확실히 오늘날 어떤 유형의 철학적 문인들이 보통 범인이라고 부르는 인물을 아주 매혹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편이다. 잔 주네의 소설과 그 등장인물은 그 점에 있어서 적중한 예이다. 그와 같은 소설가의 견해로는 자기가 속하여 있고 태화하는 사회단체의 지리한 덕을 실행하는 중산계급의 주인공은 꾸준히 애써 일하는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백일몽의 행정을 뛰어넘을 수 없는 저 여러가지 욕망을 실행할 용기가 있는 절도나 변절자보다 훨씬 찬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쓰려고 계획하는 한 희곡의 예를 생각하고 있다. 즉 그 희곡 가운데 한 젊은 부인은 자기 남편과 좋은 경쟁자이고 남편을 닮은 잔 주네의 인물을 정당한 경의를 가지고 손님으로서 모시려고 하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마주보고 얘기를 건다. 여보, 저 감옥에서 바로 나온 자크 프람보와즈 앞에서 우월감 같은 것은 조금도 느끼지 않겠노라고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요. 조는 어리둥절하고 몹시 당황하여 잠자코만 있었다. 부인은 요점을 찔렀다. 대답하세요, 조. 당신의 대답에 우리들의 장래의 관계가 달렸어요. 그리고선 부인은 신중한 태도로 부언하였다. 조는 결백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결백한 생활을 한답시고 흰 꽃을 가슴에 다는 것 같은 짓을 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내가 여기서 좀 우스꽝스러운 여담을 한 것은
현대의 문학적 선량들이 아니 국제적으로 알려진 선량들까지도 오늘날 갑작스레 독특하게 채용하는 저 일반적으로 전도된 가치에 더욱 밝은 빛을 던져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순응주의와 정통적으로 생각하시는 인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서클에서는 만약에 절도법을 꼬집어서 그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판결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술 일반에 있어서 모든 예술에서 우리는 다 그와 비슷한 논의할 수 없는 억측과 착오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시대는 시종일관 도덕적 부조리의 구경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종일관성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적 악의 찬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망설이지 않고 선뜻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의 본성에 대해서 나는 일종의 명상록을 가지고 있다. 그 명상록은 극히 일반적인 결말에 밖에 도달되지 않고 내 자신도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악은 하나의 신비이다. 따라서 그것은 결함과 같은 생각, 더구나 기형으로서의 결함과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버릇없이 대담하게 말해야 하겠다. 즉 야곱 베메에서 쉘링과 베르자예프에 이르는 그 노시스파가 옳다. 즉 합리적으로 캐고 드는 철학자들은 추상 정신에 의하여 유혹되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